제일 먼저 첫 번째, 내가 지나치게 나르시시스틱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교제합니다. 저는 헤어질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르시시스트. 만약 내 남친이 나르시시스트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 남친이 나르시시스트면 그걸 감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조건 피해야 될 사람이다. 왜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면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좀 더 내 애인에게, 내 남친에게, 여친에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려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소위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잡복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잡복. 예, 스스로 막 자기를 스스로를 허세를 부리면서 막 과장하게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심한 경우가 아주 많죠. 이 심할 때를 조심하라는 거지, 평상시에 살짝 잡복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뭐 잡복이다, 그래서 또 잡복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에게 야, 나 어땠어? 괜찮았지? 자기야, 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자기 잘 만난 줄 알아. 나 같은 남자가 어디 있다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통 두 종류의 여자로 나뉘죠. 어떻게 나뉘냐? 첫 번째 유형의 여자는 그걸 인정해줘요. 맞아, 자기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내가 자기를 사귀는 거지. 맞아, 자기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여성은 왜 저래? 뭐래? 교만 쩐다. 그만해라. 또 한다. 또 시작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또 남자친구는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들과 일반적인 잡복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사회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본인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가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게 최대 약점인 거죠. 본인은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 등을 낮게 생각하고 가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좋은 리더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언변술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러브밤이랍니다. 네. 뭐냐? 러브밤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아주 파격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폭탄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너무 과한 애정을 쏟고 그러면 사람들이 뻑하죠. 요즘처럼 애정결핍,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 줄 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다. 자,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르시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용어를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나르시즘에서 어원이 왔는데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나르키소스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 친구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비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서 자기도 모른 사이에 우물가에 빠져 죽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수선화 하나가 피어났죠. 이게 바로 나르시즘의 어원이죠. 자, 이런 어원 속에서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이런 애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면 자기중심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여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되어져야만 만족을 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애인에게 지적질을 잘합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해요. 그리고 애인을 깔아 뭉개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에서 깎아내리는 표현을 쓴다든지 부정적인 거를 사용해서 심한 말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애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이래줬으면 좋겠고 저래줬으면 좋겠고 저래줬으면 좋겠고 요구하는 바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러면 내 애인이나 남편 또는 내 여자친구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 잘 봐야 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인을 간섭하고 통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애인을 깔봐요. 무시하죠. 상당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애인이 하는 것, 내 남친이 하는 것, 여친이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곳곳인 거 해놓고서 뭘 그렇게 야단이냐.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애인에게 배려를 할 줄 모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뻔한 거짓말을 잘합니다. 당장 들통날 만한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분노나 화가 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애인을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의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다가 아주 잘해줘요. 그리고 내가 잡은 물고기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좀 무시하거나 못해주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내 남친, 내 여친이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중심적 성향 애들만 움직이길 원하고 나를 무시하고 쉽게 얘기하면 애인이 로소이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사람처럼 나를 팍 휘어잡고 가는 사람처럼 군림한다면 내 애인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거, 다른 사람 앞에서 쪽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개망신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 애인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람이 돌변했다. 이러면 이것도 내 애인이 나르시시스트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커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의외로 한쪽이 너무 지배적이고 이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그대로 띠면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뻔한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상담소에 와서도 상담사조차도 무시를 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감별법에 의해서 내 애인이나 내 남친이나 여친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자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애인이나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더 사랑해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보면서 자기 만족감에 아주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내가 지나치게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다. 저는 헤어질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정말 맞대응해서 싸우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헤어질 결심으로 피하셔야 된다는 거. 결혼해서 살게 되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항상 지멋대로 그리고 뻔한 거짓말 속에서 자기 우월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애인의 자뻑을 만족시키지 마야 돼요. 우리 보통은, 저는 원칙이 있어요. 항상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이상은 남친이나 여친이 자뻑을 하면 100% 인정해 주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부드럽고 좋아지고 인고 커플이 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굳이 너무 띄워주면 안 돼요. 칭찬은 필요할 때만 해야지 과한 칭찬은 더 나르시시스트의 경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남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는 최소한하게 하고 길게 이어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면 그거 덜미를 잡아서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서서히 바뀌지 한꺼번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큰 충격으로 깨달음이 왔다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르시시스트의 경향의 사람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면 헤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보통은 인고 커플이 되길 다 원하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해요. 근데 성격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상행동이라고 그러고,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또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성격장애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성격장애의 종류에는 반사회성도 있고, 나르시시스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깎아내리고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주장만 일삼는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혼해서는 또 다른 아픔, 상처들을 갖고 되고 또 자녀에게 그거를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지혜,
아름다운 연애, 행복한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애인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명이 된다면 헤어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